네, 그럼 지금부터 제5회 GGF 창조경제와 플랫폼 정부 3.0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아주경제 홈페이지 www.ajunews.com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주경제 아나운서 정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아나운서 이수연입니다. 5회째를 맞는 2013 GGF 창조경제 플랫폼 정보 3.0은 창조경제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핵심 국정 아젠다인 창조경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부와 학계, 기업 등 우리 사회 전문가들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와 해답을 제시하고 또 미래 한국경제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창조경제 실체를 밝히는 오늘 이 자리가 국내외 경제인들에게 소중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개막식의 첫 순서로 오늘 포럼의 첫 문을 열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인 GGF를 주최하신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의 곽영길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 특히 국정감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회 GGF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상직 장관님, 그리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님, 또 이상목 미래부 1차관님, 그리고 창조금융을 담당하시는 우리 박병원 은행연합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발제 세션을 좌장을 맡으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님과 그리고 창조경제를 처음 세계에서 정의하신 우리 존 호킨스 박사님, 그리고 에마누엘 베스틀라히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장무 서울대 총장님을 지내신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한국경제의 파라다임을 바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엮어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돼야 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가치인 아이디어에 손에 잡히는 유형의 경제적 가치를 덧입히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차원의 공조와 상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정책 아젠다로 제시한 것은 시적절한 선택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점에 아주 타임리한 히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플랫폼이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한국형 창조경제의 모델을 수립하는 데 성공할 경우 국제적인 창조경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선조들은 프랑스의 에비앙보다도 몇백 년 전에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창조경제의 DNA를 갖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아주경제신문은 창조경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한국형 창조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실공히 그린페이퍼를 지향하는 아주경제신문은 한글을 비롯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로 지구촌의 당면한 핵심 이슈를 진단하고 조명하는 글로벌 종합경제지입니다. 올해는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창사 11주년 그리고 글로벌 종합경제지 아주경제신문의 창간 6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새 주인공으로 재탄생하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글로벌 그린페어포로서의 창조경제 향도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아주경제는 한강의 기적에 머물지 않고 황해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한국 최초의 미디어 회사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5회 GGGF에 참석해 주시고 또 자리를 빛내주신 국내 기빈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호석 경제부총리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추경호입니다. 사회자께서 좀 전에 안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제5회 글로벌 그린 성장 포럼에 현호석 부총리께서 꼭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드리려고 일정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급한 일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현 부총리의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축사가 아니고 현호석 부총리의 축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가경길 아주 뉴스코퍼레이션 대표님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우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창조경제와 정부 3.0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2013년 제5회 글로벌 그린 성장 포럼을 개최하게 된 데 축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뜻깊은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 허킨스 대표님, 이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진국이 앞서 거쳐간 과정을 빠르게 추격하는 우리의 압축 성장 전략은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한국 경제에 매우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경제는 중국 등 신흥 산업국가의 부상, 산업구조의 성숙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요소 투입 위주의 추격형 경제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의 추격형 성장 모델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바탕으로 한 선도형 전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창조경제 전략은 경제 시스템 전반에서 창의와 혁신, 기술 발전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경제는 그동안의 남 따라하기에서 탈피하여 경제 주체들의 사고와 인식 그리고 제도의 대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입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력 수준과 성공을 위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잘 갖추어진 ICT 인프라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공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열린 자세로 함께 노력한다면 창조경제는 제2의 경제 부흥을 이루어내는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정부도 지난 8개월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 시에 창조경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창조경제 멍석 깔기 차원에서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벤처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개선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에는 2017년까지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창조경제 실현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총 58개의 후속 대책 및 사업 계획을 발표하여 36개 법령의 재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창조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ICT 분야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난 5월, 7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조 8천억 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창의성과 혁신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민간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은 이 생태계 안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창조경제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오픈한 창조경제타운은 정부와 민간의 좋은 협업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부와 민간의 협업 사례들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44년 전인 오늘 1969년 10월 29일은 현재 인터넷의 원형인 아르파넷이 개발된 날이라고도 합니다. 아르파넷은 아시다시피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네트워크로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소와 대학교의 컴퓨터를 최초로 연결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터넷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개최되는 글로벌 그린 성장 포럼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제도역을 위한 창조 경제의 비전을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훌륭한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그린 성장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축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막식의 축하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특별히 행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축사를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잠시 바뀐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입니다. 앞쪽에 우리 부총리 축사가 창조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다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매우 궁색해져 버렸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사를 현장에서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번째를 맞는 글로벌 그린 성장 포럼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본 포럼을 개최해 주신 곽영길 아주경제 대표이사님, 홍문전 의원님은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또 뒤에 오신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 또 오늘 또 기조 강연을 해주실 존 호킨스 박사님, 또 오늘 또 특별히 또 이장무 국가위
또 민간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총장님이라 보시면 더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서 세계 제15위의 경제 규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불대에서 최근 계속적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답보 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학의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 모두 산업계, 산학년 모두가 공감하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창조경제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도 지금까지 우리가 습득해온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 또 과학기술 이런 걸 접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제가 시장을 만든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품 서비스 간의 융합을 통해서 기존의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창조 경제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입니다. 한편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후장대한 산업만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시대에는 좀 뒤떨어진 그런 부처가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주로 이끌어가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되겠지만 그 미래창조과학부 또 여러 부처들이 했던 노력의 결과가 우리 산업 현장에서 꽃을 피워야지만이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가 구현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정해서 산업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전자, IT 다양히 많습니다. 이 산업을 다시 한번 또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국내에 보다 많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그런 분야를 많이 넣어야 된다. 어떤 제조업의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된다. 설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바로 어떤 기술의 접목, 융합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부는 적어도 3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력 양성이라든가 아이디어를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융합시켜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인베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고급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사람을 많이 쓰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보다 더 발전시켜서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겁니다. 또 개인의 창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또 그런 환경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금융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창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국 창조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창조 경제는 새로운 신시장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에 창조 경제는 구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의 모든 정책은 과거에 뭐를 하겠소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시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환경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기업 또 개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오가 아니라 이런 시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창의력을 발휘해 주십시오라고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제 첫 번째 냈던 것은 ICT 기반의 에너지 수요 관리 신시장 창출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과거에 에너지 시장에서는 공급 중심이었습니다.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수요를 추종하는 그런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마켓을 창출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발전 설비를 좀 덜 건설해도 되고 또 궁극적으로 CO2도 덜 배출할 수 있고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불편한 그 부분에 우리가 ICT 기술,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나간다 그러면은 많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많은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 일자리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다. 저희가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에너지 관리 신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 다음에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ITCT 기반을 한 거, 그 다음에 LED, 또 메가와트. 왜냐하면 전력을 덜 쓰겠다는 자체, 그 자체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트레이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묶은데 그 묶는 기반은 ICT 테크놀로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 가겠다. 앞으로 신시장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창조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부가 이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이제 산업과 통상을 엮기라는 것도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 역량 또 경험 이런 것을 후발궤도 또 선진국과 협력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구잡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또 시장을 만들고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는 그런 해외 진출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과 통사를 연계한 창조적인 해외 시장 진출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성과를 일부 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은 각자가 많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과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한중 FTA도 그런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저희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베트남 FTA 협상도 잘 진행되어 있고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될 겁니다. 타결될 것입니다. 한인리는 또 올 연말까지 타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과 통상 연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3번의 국빈 방문을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써주셨고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이런 우리가 시장은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해외 진출하는 기업인 또 뭐 비즈니스맨들이 보다 잘한다라면은 이러한 새롭게 만드는 시장에서 정말 멋지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라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개별 기업 측면 개인이 할 수만은 없다. 결국은 우리가 생태계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따뜻한 생태계, 서로 어떤 공존하는 생태계, 서로 아이디어를 존중해주는 생태계, 남 아이디어를 탈취하지 않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기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동방성장 문화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특히 전반적인 우리 공정한 경쟁에 입각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 환경이라 그러면은 또 산업 생태계라 그러면은 창조 경제라는 것은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번 포럼의 주제는 창조 경제와 플랫폼 정부 3.0입니다. 민간과 정부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은 더욱이 이런 민간의 창의적인 노력을 더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양성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럼이 창조 경제를 위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장관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귀한 손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정세균 민주당 상임 고문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축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곽영길 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더 잘 갖고 가볼까, 또 국민 모두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 경제에 한 줄기 햇살을 만들어 올까 항상 고심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또 중국과 우리 한국의 협력 관계와 또 미래 지향적인 관계 설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관계 개선과 또 필요한 조치들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저는 멀리서나마 박수를 보내고 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래 이제 창조경제라고 하는 컨셉을 국민들에게 보였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과연 창조경제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런 걱정들도 했었죠. 그러나 그 멋진 얘기다. 그리고 무언가가 좀 만들어질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저하고는 정파가 다릅니다만은 아주 좋은 컨셉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잘 채워가면,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채워져 있었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의 그 국민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거기서 무언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우리 곽영길 사장님도 그렇고 또 여당이나 또 여러 분야에서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점점 창조경제가 무엇인가 하는 윤곽과 또 디테일도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국민들이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경제가 잘 되고, 특히 이제 서민과 중산층도 아우르는 그런 이 좋은 경제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또 모두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성장과 복지를,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대한민국 경제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과 행복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같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그러면 잘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언제 아주 좋은 상황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인내와 또 투지와 열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저력을 10분 발휘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요새 이제 아직도 그 여야가 잘 협력하지 못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좀 빨리 그 갈등과 분열과 지나친 경쟁을 마감하고 통합하고 협력하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그런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창조 경제를 잘 채우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호킨스 박사님께서 이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이 밑에서 이렇게 채워서 올라가는 것이지 탑다운으로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한 수 배워가지고 가니까 본전은 충분히 챙긴 셈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세미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님 다시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한 분 더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동생이시죠.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근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라성 같은 또 창조 경제의 선구자이신 그런 존 호킨스 박사님 외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셔서 창조 경제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시고 연구하시는 그런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단지 저는 업소로서 또 저희 형님의 하는 일에 좀 뭐라도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 자리에 좀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항상 여기에 창조 경제의 의미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 의식은 하고 계시고 내가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각자의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아쉬운 점을 다 정부에 얘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많이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의 이거는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수익 창출과 그런 정말 창조 경제를 위한 국가 발전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EU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유라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사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인류 그런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더 걸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또 그동안에 이렇게 주부로서 또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GGGF의 의장으로 계신 덴마크 총리를 초대하셔서 지난 7월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의논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세계의 기후 변화에 따른 거에 대한 대책, 우리가 다 잘 살고 잘 먹자고 하는 다 같이 잘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또 그런 쪽에도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개발도상국, 그러나 저는 개발도상국보다는 오히려 선진국에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경제사회 발전 그런 전략 수립을 의논하셨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총리께서 덴마크 총리께서는 친환경 농촌 개발에 상당히 기여를 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많이 칭찬하시면서 가장 성공한 세계적인 농촌 개발 전략이면서 동시에 친환경 개발 전략이었던 새마을 운동을 GGGF가 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겠다는 의견도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새마을운동 농촌개발 를 위해서 이제는 다 친환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창조 경제의 키워드는 친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인력 자원도 우리가 수출해야 되고, 우리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뭐 부전 자원도 천연 자원도 민족 자원도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지하 자원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인력 자원을 우리가 좀 수출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각 나라에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나라의 개발, 그 맞춤형 개발 패키지 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셔서 우리와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분을 협력하기로 의견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창조 경제는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친환경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도 달라진 거 없이 이제는 친환경으로만 다 전환을 시키면 그게 블루 오션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 아닌 것은 일단 돈은 벌고 수익성은 있다 해도 그거는 레드 오션이라고 우리는 요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곧 여러분들께서 저녁 만찬을 하시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고기가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축산업과 그 부산물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심각성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연간 326톤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것이 연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한테 권고해서 하는 국가 정책 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의 유리를 닦으려면 혼자 힘들지만 이렇게 화장실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다든가 그런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친환경에 대해서 내가 먼저 모든 그 변화는 나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그 세계적인 굶주림과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파괴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서는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세계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건 동참하고, 또 우리가 직접 우리 정부에서 추진해 준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음식 문화에서 채식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소고기를 딱 끊을 수는 없지만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기아 그런 배고픔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채식을 지금 미국에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채식은 세계 자원을 보존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블루 오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서 막대한 의약품, 전기, 에너지, 곡물을 낭비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고, 오히려 이거를 사용해서 차라리 사람들에게 직접 먹여 살릴 수가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식량이 골고루 배분된다면 다 10억 인구가 지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런 개발품이 창조 경제의 저는 키워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육류 생산을 멈추면 현재 가장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니까 그 축산업은 세계 토양의 침식을 시키는 아주 중대한 원인이고, 또 그 방목을 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그 농지를 없애고 또 산림 그 지역을 다 사막화시키고 다 비워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조금 채식은 건강을 지키고 경제를 지키고 또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우리 인류의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또 우리의 자비심을 키워주고 도덕 윤리가 살아나는 또 평화를 지켜주는 인간의 그런 숭고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조금 고기의 양을 줄이면서 점점 채식으로 우리가 전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께서 그 박사가 말씀하시기를 채식이 인간의 성격에 가져다주는 변화와 정화 효과는 인류에게 대단히 유익하다. 그러므로 채식을 택하는 것은 매우 사항스럽고 평화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동서고금의 성현들이 저명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채식을 옹호했던 위대한 인물들을 조금 나열해 보면 셰익스피어, 볼테르, 뉴턴, 또 레오날드 다빈치, 다윈, 벤자민 프랭클린, 에밀 졸라, 러셀, 바그너, 타고르, 버나드 쇼, 슈바이처 박사, 또 마하트마 간디, 폴 뉴먼 아시죠? 또 그 유명한 아름다운 그 여가수 마돈나, 그 다음에 영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나 황태자비, 린제이 와그너, 폴 맥카트니, 캔디스 버겐 등 그런 유명 인사들이 다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6.25 때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전국이 초토화가 됐는데 정말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나가서는 23개국에서 전투부대를 보내주고 이제 60개 나라에서 간호사와 그런 빵가루, 밀가루 그런 원조품을 보내줘서 우리 국민들이 초군 목표로 연명하면서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 결과 이제 우리나라는 바이오 테크닉 또 나노 테크닉 또 그 인터넷 강국이 됐지만 또 G20에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기쁨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런 정도 됐으면 조상들의 가르침을 오늘 삶 속에서 현대사회 문화에 좀 접목을 시켜서 문화 융성과 부흥 시대를 좀 열고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우리의 문화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성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윤이라고 하는 그 경제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이윤을 거꾸로 말하면 어떤 경제학 박사가 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윤리는 결국 도덕이고 정신적인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내가 이렇게 돈을 벌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애써준 분들 우리 6.25 때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왔는지 여러분들 기억 한 사람이라도 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의 부를 이루기까지 많이 애써준 정부와 또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또 굶주린 그런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굶주림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번 것을 좀 더 좋은 데 쓴다고 하는 그런 상윤리를 지니고 있다면 또 밝은 그 블루오션의 창조 경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서없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건승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신 박근영 전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께서는 오늘 재보선 선거 운동 관계로 조금 늦게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도착하시는 대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재 새누리당 국회의원께서는 오늘 참석을 하셨으나 바쁜 일정상 미리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창조경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한국형 창조경제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는 2013 창조경제와 플랫폼 정부 3.0이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 신성장 동력의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귀빈 여러분은 잠시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